제가 방금 소개받은 김미숙입니다.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당신에게 들려주는 저만의 유산화 이야기입니다. 제 20대 결혼식 사진입니다.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죠? 지금이 훨씬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뚱뚱했고 84kg의 몸매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날. 저는 20대에는 목표가 뚜렷했어요.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을 했고요. 저녁에는 자영업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저희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30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들을 셋 가진 엄마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사진을 저희가 실어줬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30대에는. 그래도 잠을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자고 쪼개잠을 자면서 샀고요. 그런데도 살은 빠지지 않고 점점 몸무게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풍선 장식과 페이스 페인팅, 건물 청소 이렇게 해서 투잡에서 뽀잡에 일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목표는 딱 하나, 돈. 몸은 항상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대에 와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15년 동안 해서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담낭의 돌과 당남염으로 변져서 간에 전이 되는 결과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이 자주 됐고요.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신우신염으로 신장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염증성 체질로 변했고요. 각종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알러지, 다른 것들이 다 동반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그때만 나아질 뿐 다시 되돌이표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한테는. 어쩔 수 없는 저 20대, 30대의 제 모습을 보시면 제가 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40대에 그래도 저는 몸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건 40대였어요. 저희 진단서가 보이시죠? 제가 여기다 진단서를 읽은 저 진단서는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때 암보험을 장장 15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망보험을 10개 이상을 들었습니다. 제가 죽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 중에 아이들한테 남겨줄 건 보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불순에 자궁에 근종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그 근종이 암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되기 바로 전에 1년 전부터 병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건 제가 여기서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받기 전에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고요. 이거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보험이랑 상관이 없다는 판단하에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 제가 받았던 겁니다. 지금도 갖고 있고요. 저희 진단서는 생리불순으로 자궁에 근종이 생기면서 하혈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혈을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유산화를 제가 한 게 아닌데. 네, 여기. 유산화는 네, 저는 유산화를 직업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제품으로 만나셨잖아요. 저는 유산화를 직업으로 만나
어떻게 되면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네트워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유산화를 만나면서 가입을 했고, 그리고 소개시켜주는 분이 리셋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리셋을 경험하게 됐고, 리셋 조중 5일차에 하혈이 시작됩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호전 반응이 있으시면 겁이 나서 리셋을 멈추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게 자주 있었던, 하혈이 자주 있었던 일이고 했기 때문에 아무 뜻 없이 그냥 계속 리셋을 이어가게 돼요. 근데 배가 너무 많이 아프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러면 선생님이 근종이 터졌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결과는 거의 없는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종이 자기 스스로 터지는 결과는 없다고. 시술을 받고 나왔고 그게 5일차였습니다. 근데 저는 리셋을 멈추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다시 시작해서 이 약을 또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유산화 사업자가 아니었고 네트워커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틀을 더 리셋을 마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나와서 결과를 후속 조치를 되게 했고, 저는 유산화 약을 아까 보셨듯이 뚱뚱한 몸매 때문에 다이어트로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약을 병원 약 먹듯이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기 앞에 서면 화이버즈와 프로바이오틱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전날. 그리고 밥 먹고 아이들 준비시키고 나갈 때도 항상 화이버즈나 화이버즈와 다른 약들은 제 가방 안에, 백 안에 저녁에 다 준비하고 잠 잘 때까지 유산화 제품을 놓지 않았습니다. 2달은 연속으로 약 먹듯이, 병원에서 약 먹듯이 알람 맞추고 먹었어요. 그리고 제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요새 너무 예뻐지고 있어 라고 막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예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 철없는 7살짜리 아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몸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3달 동안 자연스럽게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24만 원짜리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생리를 유도하는 주사예요. 여자에게는 3개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저는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호르몬 주사로 주사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리셋을 하고 한 달 뒤부터 생리가 주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던 걸 느꼈거든요. 저는 한 달에 24만 원이라는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몸이 아주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들 살 빼기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몸에 바탕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살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제 모습을 지금도 제 모습을 보면, 근데 저는 유산화 제품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먼저 생각한 게 처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건 제품의 애용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바꿨습니다. 유산화 제품으로 하나의 제품도 겹치는 제품이 없이 저는 모든 제품을 다 바꿨어요. 그 이유는 내가 써봐야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번도 다른 분들에게 뭔가를 권하는 오지랖지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내가 좋은 게 있어도 남한테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써봐야지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몸이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을 테니까요. 2번째는 제 뽀잡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큰 결심이었고요. 저희 남편도 큰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뽀잡을 하면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버는 게 제일 많이 벌었고요. 저희 적게 벌면 한 800에서 900선이 저희가 제일 적은 수입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제가 직업을 줄인다는 건 저희 생활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 여유들을
남편이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직업을 줄이면서 얘기했어요. 딱 나한테 2년만 줘. 2년 뒤에 한 번에 다 내게는 그만두지 않을게. 제가 수입이 되는 대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직업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어서 공부도 못해서 했던 것들이 직업이 너무 많아서 3시간도 못 자는데 동영상도 볼 수 없었고요. 유산화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직업을 하나 둘일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변한 모습 그리고 밝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배운 대로 행동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산화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공부를 온 지 한 20년이 다 되도록 처음으로 동영상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일을 했어요. 근데 리더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방출해 주시고 노하우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은 하루에 한 편,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하나만.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페이지는 읽기를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날 들었을 때 어떤 분이 만나는 분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칭찬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하루에 만나는 사람을 어떤 경우도 칭찬을 한 가지씩 꼭 했어요. 오늘 신발이 너무 예쁘시네요.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세요. 나오지 않는 말이라도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되게 까칠하고 남이 나를 건드리는 것조차 남이 나한테 말을 시키는 것조차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꾸 바꾸려고 노력했고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익숙해져서 밝은 사람이 됐고 더 좋은 사람이 돼 가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변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 고개로라는 게 생겼고 그 고개로들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좋아지니까 저한테도 팀이 생겼습니다. 유산화와 함께 온 프로모션과 여행 팀입니다. 저희 팀이고요. 저희 팀에는 여행을 같이 프로모션으로 여행을 같이 간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컨벤션에 갔다가 며칠 관광을 한 사진도 있네요. 다 웃고 있죠. 아까 그 20대, 30대 사진을 제가 여기다 내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웃는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하고 2년 만에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이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요. 근데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고 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유산화를 시작한 지 1년, 2년, 3년 된 사진입니다. 저의 승급한 사진이고요. 당연히 팀들이 생기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저희 팀들이 커갔고 저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팀이 커지면서 저는 직업을 이제 4개 다 멈춰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미국 컨벤션장에 가게 됩니다. 이 바깥의 첫 번째 사진은 미국 컨벤션장 바깥 사진이에요. 저기 보이시죠? 유산화라고. 저는 저기 앞에서 봤을 때 사진을 찍은 모습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저 유산화가 전광판에 쫙 새겨질 때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서 유산화를 봤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본사 사진이에요. 본사 마당입니다. 저는 유산화 본사를 가서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직원분들의 밝은 표정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국어로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도 너무 부드럽고 너무 밝은 표정이셨고요. 거기서 직원에서 지나가시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표정도 너무 밝고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팀과 컨벤션장 안의 내부입니다.
너무 활기차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컨벤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놀란 건 너무 큰 규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유산화를 하시는 분들이신가? 라는 게 너무너무 가슴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 같이 있는 저희 형제라인과 저희 팀 리더님들 표정을 보세요. 너무 들떠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거기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을 보고 내가 동영상에서 봤던 분들과 악수를 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나 확신이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까지 갔으니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저희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즐거운 컨벤션을 즐겼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해요. 당연히 영어를 못하고 저는 파파고를 들고 어플을 들고 가서 마이크를 대는 것처럼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어로 나오는 걸 그분한테 팁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 유산화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였어요? 제일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슬럼프가 오실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언제까지 유산화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저는 그 파파고에 나오는 걸 수첩에 쓰기 시작해요. 제일 많은 리더들을 한 150명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 지나가시는 리더님들을 붙들고 다 물어봤어요. 이분은 언제 볼지 모르니까. 나는 이분들과 언제 마주칠지 몰라서 되게 절실했고요. 미국에 갔을 때도 저희 팀들도 알지만 3시간도 안 자고 돌아다녔어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맨 앞자리를 차리기 위해서 줄을 섰고요. 그 밖에서 마릴린 윈치 박사님을 앞에서 보고 싶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줄을 섰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미국에 다시는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너무 많이 먹고 갔어요. 그리고 올 때도 미국은 다시 밟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저한테는. 몸이 나아지는 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실했어요. 이제 2022년 유산화 글로벌 컨벤션이 열리죠. 저는 이제 3년 만에 갑니다. 컨벤션 티켓은 예매하셨나요? 네, 저도 물론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들도 같이 갑니다. 그때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제 파트너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미국에 갔을 때. 저희 다 형제 라인이고 저희 스폰서님이셨어요. 이번에는 파트너랑 갑니다. 저희 팀으로. 여러분들도 컨벤션장에 가셔서 꼭 그 열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정말 기분 좋은 소름이 끼치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토로 삼는 이 삶과 거의 비슷해서 한번 해봤어요.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다. 저는 잠을 안 자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꿈을 이룰 수 없다. 잠을 자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유산화 다른 사람이 컨벤션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액션입니다. 생각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제가 남들보다 30대에 1,000만 원, 1,500만 원의 돈을 벌었고 건강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행동했기 때문에 얻은 거고 그 많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파트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움직이셔서 꼭 내가 된다고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움직이셔야 돼요. 저는 이 사람한테 가면 분명히 비난을 받을 거야 라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아직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다리가 후달거리는데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힘들더라도 하셔내셔야 됩니다. 제 나이 이제 5자를 달아서 50이 됐어요. 생각보다 예전보다 훨씬 예뻐지고 훨씬 좋은 모습이죠. 그 이유는 새벽 6시에 나가서 운동하고 뛰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유산화를 선택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움직이셔서 많은 성과 거두시는 그런 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